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남윤희 씨가 조금 전에요. 한 라디오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 내용은 뒤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김 의원님, 전총조 씨 관련 사건은 굉장히 요즘 깊게 파고 계신데 네. 어떻게 접하신 거예요? 우선은 제 지인이 세미나에서 강연한 전천조가 사업하라고 돈을 요구했었습니다. 아, 지인께서요? 네, 그 이제 지인이 피해자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어봐가지고 이에 의심이 들어서 하지 말라고 이제 조언을 했고 네. 한 2, 3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남현이 결혼 관련 정천조 인터뷰 내용이 나온 것을 지인이 보고 네. 인터뷰에서 세미나에서 강연한 정천조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제 이 사건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뭐 일단 제보자들도 직접 만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다양한 의혹 제기되고 있는데 피해 입으신 분들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 파악하신 바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직접 만나본 사람만 4명 정도 되고요. 네 분. 네, 세미나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제 지인이 유일하게 지금 한 명이고 그 지인에서 이제 같이 들었던 수강생들 네.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네, 만나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그분들이랑 그 다음에 전청조 씨와 이제 실제로 같이 살았던 친언니처럼 지냈던 네. 분이 제 인스타를 보고 네. 제 제보를 계속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오. 네, 그 이후로 이제 언론이나 이제 진정서 제출했던 그 내용들이 그 제보자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제보자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내용을 예. 보면 이제 전천조가 이제 같이 놀러 가가지고 경호원들 대동해가지고 이제 같이 찍었던 사진들이나 그리고 이제 그 주변들한테 크게 돈을 뜯었던 이분들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 이제 손해를 봤고요. 그 지인의 또 지인 같은 경우는 2억 원 실제로 계좌가 입금한 것을 다 확인을 했고요. 아, 입금된 걸 확인하셨어요? 네. 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피해들이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확인하셨다고 했지만 저희는 못 봤으니까 주장으로 일단은 네. 하겠고요. 자, 일단 그리고 전 씨뿐만 아니라 남현희 씨 상대로도 사기 미수 그리고 사기와 사기 미수 의혹을 수사 요청하는 진정서를 일단은 제출하셨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였죠?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을 입금을 하고 실제로 피해를 봤지만 이제 남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사기 행위로 피해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벤틀리와 명품 등을 이제 주로 받았고 그리고 언론에 나온 발언들을 모두 살펴보면 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직접 진정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시크닉스 업체가 이제 관련 업체입니다. 어떤 업체죠? 그 이제 이 강연을 주도로 했던 네.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이제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직접 말씀을 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 시크닉스는 전청조와 네. 그다음에 유튜버 로얄남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남현이 그렇게 같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장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시크릿 대표가 남현이 펜싱 아카데미 간 것까지도 전 확인을 했었고, 네, 그 내용들에 대한 증언들도 다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중점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예. 이제 진정서를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전 씨뿐만 아니라 남현희 씨 상대로도 사기와 사기 미수 의혹이 있다. 네. 그런 내용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보니까요, 아직까지 좀 관련 자료를 좀 모으고 있는 제보 사항이 더 있으실까요? 네, 지금 여러 피해자분들이 이제 다 이제 거의 모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3명 더 접촉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분들도 지금 한결같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분 2022년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돈 갚을 때 되니까 네. 갑자기 대표님이 그 이제 경호원분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대표님이 자살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이제 이 대표님이 남겨둔 이제 상속 재산이 있는데 예. 이 상속 재산을 받으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게 8천만 원이고 1억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피해자들한테
그 재산 소속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입금을 해달라. 네. 실제로 돈을 입금을 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어. 예, 그런 케이스들도 지금 많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시크리스라는 그 컨설팅 업체였나요? 네. 뭐 그런 업체에서 뭐 회의를 주선할 때 남현희 씨도 일단 회의에 같이 하고 분명 알았다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남현희 씨도 공범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러냐면 시크니스 업체 대표가 직접 그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남현희 펜싱 스쿨 아카데미에서 직접적으로 이 관련된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같이 합니다. 삼자가 회의를 네. 뭐 전청조 씨, 남현희 씨, 그다음에 로얄남, 로얄남? 유튜버 로얄남이랑 그다음에 시크니스 멤버 2명 더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그리고 경호원 그 전청조 씨가 대동하고 다닌 경호원이 한 10명 정도 뭐 된다고 하던데 네. 뭐 사진 보니까 여러 명이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 보면요. 그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청조 씨가 그 경호원들한테 월급을 줬는데 뭐 한 달에 1,500만 원 줬다. 네. 근데 뭐 아니다. 그보다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전청조 씨가 직접적으로 보낸 카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직인 경우에는 네. 1,500만 원, 이제 비경력직인 경우에는 1,00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그 경호원 직접적으로 했던 경호원이 직접 카톡을 보내가지고 네, 네. 기사 내용이 사실과 맞다라는 어. 카톡도 보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네. 더 자세히 한번 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네. 그 전청조 씨가 일단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경찰 수사가 이렇게 되면 본격화되는 거라고 봐야겠나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묶고 계속되고 파도 계속 나오면 양파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전청조 사건 같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남녀 의혹, 이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문제가 되었다가요. 이제 그 이후에는 재벌 3세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었고 이제는 워낙 이전에 사기 전과도 있었고요. 지금 사기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기 미수 사건들이 이미 강서경찰서에 접수가 되었었고 이를 송파경찰서가 이관받아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상황입니다. 이제 이 수사의 쟁점은 아무래도 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어디까지가 피해자이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전청조가 이런 남현희 씨의 후광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런 재벌 3세 사칭을 통해서 어디까지 피해자가 발생했는지조차도 지금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 사건을 조명하다 보면은 추가적으로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고소장을 접수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네. 수사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수사의 진행에 따라서 사기의 피해자분들에게 피해금도 적절하게 돌려드릴 그런 방안들까지도 좀 고려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아까 김 의원님 주장에 따라서 남현희 씨도 분명히 입장이 있을 테니 반론을 저희에게 주시면은 충분히 담아드리겠고요. 일단 저희가 방송 전에 요청을 드렸는데 남현희 씨한테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 며칠 전에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반론 요청 드릴 테니까 한번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임재 변호사 말씀대로 이제 김 의원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이요. 서울 송파경찰서로 이제 보내졌습니다. 뭐 이렇게 옮겨간 이유가 뭘까요? 뭔가요? 네, 의원님.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청조 씨가 시그니엘을 거주하고 있어서 아마 옮겨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시그니엘이 11월 3일 날 이제 그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청조 씨가 다른 데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그니엘 거주지가 네. 뭐 만료가 된다. 11월 3일 날. 네, 월세가 이제 만료가 된다고 월세였다.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언론 기사를 통해 가지고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진정서를 서울청에 넣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서울청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가희 기자, 경찰 수사를 이제 전 씨가 이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재벌 3세를 사칭하기 위해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썼다는 건가요?
아까 김민석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전청조 씨가 서울 고급 주상 복합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제일 작은 평수가 보증금 3억에 월세 2천만 원이 넘는데요. 월세 2천?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청조 씨가 여기 월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청조 씨가 이 고급 주상 복합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달 3일이면 월세 계약이 만료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청조 씨 가족과 잘 안다는 제보자와 MBN이 연락을 해봤는데요. 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고 그거를 월세로 임대를 해서 사는 것 같아요. 거의 1년. 1년은 안 되는데 1년 정도. 저도 이제 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술 살려고 42층을 내려갔거든요. 42층에서 많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분도 흡연을 해서 저보고 이제 담배를 같이 피자. 제보자 말대로 1년을 월세로 냈다고 하면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한 6억은 썼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씨가 이제 돈이 있다 없다, 굉장히 많이 사기를 쳐서 금액을 많이 냈다고 하는데 필요했을 텐데 그 고급 주상 복합 시설엔 어떻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급 주상복합은 본래 용도가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파트보다는 대출 규제가 덜 까다롭다고 합니다. 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가 일반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40%까지 가능하지만 네? 이 고급 주상복합의 경우에는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2배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주상복합은 사실 월세로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최소 60억에서 100억이 되는 이 매매가에 비해서 단기적인 접근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전청조 씨가 좀 이런 것을 좀 등에 업고 월세로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임재 변호사. 네. 한 보도에 따르면요, 이제 전청조 씨가 발급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카드로, 신용카드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을 좀 홀렸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가해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비싼 고급 주택에 거주한다. 그리고 또 고급 차량, 외제 차량을 타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명품 공세와 더불어서 굉장히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카드를 제시한다.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세트처럼 네. 또 사기 범죄에서 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여러 제보자들에 따르면요. 전 씨 역시 굉장히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유명 헐리우드 스타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고급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카드가 위조된 것은 아닌 건지 명품을 구매하라고 하면서 이런 카드를 의도적으로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결제가 되는 카드였는지도 지금 아직 확인이 된 바가 없고요. 이 카드가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카드를 모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도 인터넷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사실 중요한 점은 이 카드 소지했냐 소지하지 않았냐 이것보다도요. 네. 소지할 자력이 없었던 사람이다. 아. 이 부분은 사실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간에 들어온 얘기로는 그 자산이 100억대 이상이 돼야지 그 카드를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산이 200억 원 가까이 돼야 되고요. 연봉은 한 15억 원 이상. 그리고 연간 카드 실적이 2억 5천만 원을 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임재 변호사 아시나요? 그런 카드가 있었던 다시? 카드가 존재? 있다는 사실을 저도 풍문으로만 풍문으로, 들어봤는데요. 예.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제시하고 나의 재력을 과시하려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많다는 거 사기 범죄에 어떤 악용되고 있는 수법이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석 의원, 예. 그 피해자들이요, 이렇게 전 씨가 이렇게 돈을 막 쓰는 모습, 많이 쓰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서 조금 현혹돼서 속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제가 피해자분들을 여러 명 만나봤지만 네. 2023년도 최근에 이제 속았던 이제 강연에서 속았던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 쓰는 것을 보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체에서 강연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다음 날 그 수강생들한테 전부 다 카톡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동업하자. 나 이런 사람이니까 업체에서 강연을 했으니까 네. 동업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사기를 좀 쳤던 것 같고요. 2022년도 사건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제 돈도 많이 썼지만 대체적으로
불쌍한 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한테 동정심을 좀 홀렸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파라다이스 그룹의 그 이제 혼외자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면서 나는 아빠도 2명이고 엄마도 2명이어서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한테 좀 접근을 해가지고 이 동정심을 제일 첫 번째로 뒀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자기는 이제 그런 불쌍함 때문에 가장 믿게 됐다. 약간 이런 말씀도 좀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력과시보다는 불쌍함, 동정함에 네. 좀 속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보자들한테 내용 들어보니까. 예. 왜냐하면 재벌의 혼외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제로 정말 불쌍하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전청조 보고 많이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분께서. 네. 그렇군요. 일단은 저희 김 의원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현희 씨를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보고 계신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근거를 또 어떤 갖고 있으시다고요? 네. 대체적으로 남현희 씨가 전청조가 이제 보통 성전환을 하고 나서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과거 인터뷰를 보면 전청조 씨와 이제 그리고 특정 이제 신원 불상의 남녀 그리고 기자 사칭한 분이 네. 이제 저녁 식사를 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남녀한테 전청조 씨가 언니랑 오빠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남녀는 저희 제보자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되게 친했던 전청조와 친했던 언니 동생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남현희 씨가 말씀하시는 게 좀 모순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성전환 수술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피해자분들도 그 전청조 씨가 가슴은 이제 제거 수술을 한 거는 본인들도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피해자분들께서도 이제 남현희 씨를 대체적으로 다 공범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네. 이거는 좀 철저하게 좀 수사를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범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 전청조 씨가 고가의 선물을 줬다. 네. 이런 것도 좀 주장의 근거로 좀 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분들한테 그 돈이 어떤 피해자분들은 자기한테 사기쳐가지고 3억 원을 사기친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남현희 씨한테 갔다라고 네. 주장을 하시는 분도 좀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분들의 주장이지만 그래서 이건 경찰에서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남현희 씨한테 저희가 연락을 했고요. 반론 기회를 오는 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